우아하고 아름다운 몸짓의 발레리나. 누가 그녀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그녀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림에 담아낸 화가가 있어. 그 이름은 바로 에드가 드가라는 인상주의 화가야. 그림 속 모습은 발레 공연 당시의 순간을 포착하듯이 조명이 강하게 비추고 발레리나의 의상은 아름답게 펼쳐져 있어. 그녀의 동작은 역동적이면서도 우아한 모습으로 그려졌지. 그런데 사실 이 그림은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장면이라고만은 할 수 없어. 그림 속에 검은 옷의 남자가 서 있는데 이 남자는 이 아름다운 공연 장면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야. 이 남자는 왜 여기 서 있을까? 당시 파리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의 부설기관이었던 발레스쿨에는 10대 초반의 소녀들이 춤을 배웠는데 이들은 대부분 가난한 노동자 출신의 딸들이었고 오페라 하우스의 부유한 고객들은 이 소녀들을 공연 전후에 따로 만날 수 있었다고 해. 그리고 이런 만남은 종종 매춘으로 이어지기도 했지. 요정처럼 보이는 환상의 대상인 발레리나에게 검은 옷의 신사는 어두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 드가는 발레리나의 공연과 주로 연습하는 장면을 1500여 점의 작품으로 남겼는데 그중 무대 위 공연 모습을 그린 것은 발레 그림 중에서 5분의 1도 채 되지 않고 그것도 대부분 리허설이나 공연 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 공연의 절정을 그린 이 작품은 드가의 아주 이례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드가는 이런 현실에 대한 감정보다는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 동선 등을 표현하는 데 관심이 있었어. 그래서 모델이 된 어린 무용수들에게 몇 시간씩 힘든 발레 포즈를 취하게 하는 학대를 일삼았다는 주장도 있어. 또한 1870년대부터 특히 많이 그려졌는데 드가 형제들의 사업 실패로 집안이 몰락하면서 경제적인 이유로 그림을 그려야 했다고 해. 보통 드가는 모네, 르누아르 등과 함께 인상주의 화가로 불리는데 사실 인상주의 화가로 분류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드가 본인 또한 인상주의 화가로 불리는 걸 싫어했고 오히려 자신을 사실주의자라고 주장했어. 그러면 여기서 인상주의란 무엇일까? 1860년대 파리의 미술가들이 주도하기 시작했는데 모네의 건초더미 시리즈를 보면 인상주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 시리즈는 빛에 따라 사물의 모습의 변화를 담아낸 인상파를 설명하는 데 좋은 예가 될 수 있어. 인상주의는 전통적인 회화 기법을 거부했고 빛과 함께 시시각각으로 움직이는 색채의 변화 속에서 자연을 묘사하려 했어. 이런 색채나 색조의 순간적 모습을 이용하여 눈에 보이는 세계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려 했던 거지. 그럼 드가는 자신이 인상파 화가가 아니라고 했는데 무엇이 달라서 그렇게 주장했을까? 그가 즐겨 다루는 주제는 인상파 화가들의 빛을 잘 포착할 수 있는 들판의 풍경이 아니라 도시의 비근한 생활, 경마, 세탁하는 여자, 다리미질하는 여인, 무용수, 화장하거나 목욕하는 여자 등 인공 조명 아래의 설정들이었어. 또한 드가의 주요 관심사는 율동적인 형태와 색채의 아름다운 조화와 대비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특히 무용수들에 대한 주제는 드가에게 안성맞춤의 소재였어. 드가는 파스텔을 이용하여 발레 장면뿐만 아니라 목욕하는 여성들을 주제로 나체화도 많이 그렸어. 드가는 의도적으로 여성의 아름다운 몸과 동작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고 남을 의식하지 않는 어느 순간을 사진으로 찍어 기록한 것처럼 묘사했지. 여자들만이 갖는 세계를 열쇠구멍으로 들여다본 것처럼 사실적으로 그렸어. 이것은 이상화되거나 규범된 전통적인 누드 자세를 거부한 것이라 할 수 있어. 이처럼 젊은 여인들의 모습을 그리는 이유를 드가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어. 피조물로서의 한 인간이 그 자신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마치 고양이가 제 몸을 핥아서 닦는 것에 비할 수 있을까? 누드화는 항상 관객의 시선을 염두에 두었지만 내가 그린 여인들은 정직하고 소박한 자신의 신체적 상황 외에는 전혀 다른 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는 마치 열쇠구멍을 통해서 몰래 바라본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당시 선호하던 신화적인 주제에 등장하는 누드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지. 이런 현실적인 구도와 각도로 그려진 드가의 누드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음란하고 노골적으로 보였다고 해. 그래서 당시 평론가와 친구들조차도 드가가 관음증이 있다고 비난했다고 해. 또한 드가는 조각가로도 유명했는데 조각을 하게 된 계기는 원해서라기보다는 지병이었던 눈병이 악화되어 시력을 거의 잃게 되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그래서 무용수를 조각으로 만드는 일에 전념했고 드가가 죽은 후 아뜰리에에는 밀랍과 찰흙으로 된 모형이 150여 개가 있었는데 역시나 그의 조각은 그림과 마찬가지로 순간적인 움직임을 잡아낸 조각들이었어. 이 중 생전에 공개된 작품은 딱 하나뿐이야. 이건 바로 14살의 어린 무희라는 조각상이야. 보통 밀랍 모형은 준비 단계에서 사용하는 재료이지만 드가는 완성품으로 사용했어.
그리고 그 밀랍에 색을 입혀 진짜 피부처럼 보이게 했고 거기에 실제 무용수의 슈즈와 치마 그리고 심지어 진짜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을 씌웠어. 그래서 이건 당시 조각품이라기보다는 박제라고 보는 게 더 가까울 수도 있어. 요즘으로 말하면 하이퍼 리얼리즘의 원조격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 아무튼 처음 전시에서 이 밀랍 조각을 보게 된 이들은 너무 끔찍하다는 비난을 했고 비평가들 또한 무용수의 얼굴이 범죄인 인상이라고 몰아붙였어.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 조각가가 만든 이상형 얼굴이나 몸매가 아니고 턱은 앞으로 튀어나온 원숭이 같다고 생각했거든. 드가는 작품을 전시에서 내리고 다시는 전시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의 생전에 다신 공개되지 못했지. 이 작품 모델인 마리는 그 얼마 후 리허설을 너무 많이 빼먹었다는 이유로 파리 발레단에서 쫓겨나 자취를 감췄는데 아마도 집으로 돌아가 세탁 부이면서 매춘 부였던 어머니와 언니의 길을 걸었을 거라고 해. 드가는 파리의 부유한 가정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지만 그의 어린 시절 모친의 외도와 불륜을 지켜본 상처가 큰 탓에 여성 혐오증이 있었는데 이는 그가 평생 독신으로 지내게 만든 결정적 원인이 되기도 했어. 역설적이게도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대다수는 여성 무용수, 여성 세탁부, 재봉사와 같은 여성 노동자들을 묘사하고 있지. 앵그르의 영향을 받아 고전주의 미술과 근대 미술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했어. 회화 드로잉 조각뿐 아니라 사진술에도 정통했다고 해. 말년에 그는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고 외롭게 쓸쓸하게 지냈다고 해. 그리고 파리에서 83년에 생애를 마쳤지.